시스템 벨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 저번에 얘기했죠. 클래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함수가 인캡슐레이션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메소드가 함수입니다. 함수, functions. 함수들이 같이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된 거예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또 데이터 하이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 하이딩. 그래서 클래스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수와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인캡슐레이션 개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클래스를 만든 사람, 또 이 클래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만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메소드가 있고 이걸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전혀 문외한 사람만, 관련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죠. 그래서 숨겨놓을 수 있죠. 데이터를 하이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인사고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클래스 개념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걸 인사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인사관리 부서에 있는 사람만, 이걸 교육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 이거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있어 어떻게 가공하고 하는 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관련 없는 사람한테는 데이터를 숨겨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는 것도 다 숨겨놓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데이터 하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에 이제 OOP이라는 말을 쓰죠. Object Oriented 객체 지향 프로그램. 네,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OOP. 그 다음에 오늘 또 얘기할 건데, inheritance, 유전. inheritance. 그 다음에 polymorphism. 이거는 몰프가 그리스로 형태란 뜻이에요. 형태. 폴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지원해준다 이 뜻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뭐야? 그러면 요 5가지를 갖다가 얘기할, 혹시 인터뷰에 인터뷰 쪽에서 뭐 C어는 C++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클래스가 지원되는 언어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클래스가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럴 때 이게 뭐냐 물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자, 오늘 2가지는 얘기했죠. 이제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OOP에 대한. 자, 클래스 하나 정의를 합니다. 박스라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 자, 박스는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이것만 있으면 박스가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자, 박스를 내가 정의한다 그러면 박스는 자, 3가지 변수가 있으면 되죠. 실수값. 우리 시스템 벨록에서는 실수값을 리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리얼. 그러면 length.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열해도 됩니다. length, breadth, 넓이. 이거는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높이, height. 자, 이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정의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의됐으면 이제 함수, 메소드를 갖다 정의해야 되겠죠? 이 박스를 갖다 뭐 이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같이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박스,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 항상 따라 붙을 거예요. new. 이거는 우리가 new를 뭐라고 하냐면 construct라고 하는데, construct.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construct, 오브젝트 만드는 걸 갖다 우리가 construct를 하는데, 그래서 클래스 내에는 construct 함수명은 반드시 new로 해야 돼요. new. 생성한다, 그죠? 새롭게 만든다 해서 new로 이름을 갖다 우리가 붙입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생성자는 반드시 new입니다. new.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생성자 new가 반드시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 즉 new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선언 안 하면. 그래서 나만의 new를 만들고 싶을 때 이제 보통 넣습니다. 자, 생성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전용의 어떤 생성자를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new를 만들면 됩니다. 자, new. 자, 그럼 여기에 dear 마찬가지 이제 이건 함수명입니다. 생성자 함수명이죠. 함수명. 그 다음에 argument가 이 세 가지가 온다 그러면 length, breadth, 그 다음에 height. 예. 요거는 생성자고요. 생성자고, 이건 생성자 함수의 인수들이 됩니다. 인수, argument. 생성자의 인수. 자, 그래서 우리가 박스를 만들려면 가로, 세로, 그러니까 length, 이게 이게 breadth, 이게 length, 이게 height, 뭐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생성자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개 값을 갖다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수로 이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this length, this breadth, and this height, and function. year, volume, and many. return, length, height, breadth, and function. 자, 이제 만들었어요. 완성. 자,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는 클래스로 시작해서 n 클래스 똑같이, 그죠? 함수의 function, n function을 끝나듯이, 그죠? 클래스, n 클래스, function, n function. 자,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length, breadth, 그 다음에 height, 요게 데이터고요. 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메소드가 바로 뭐냐면 생성자 new,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볼륨 계산하는 메소드 두 개가 있는 거죠. 메소드가 new,
그 다음에 요게 볼륨, 박스의 부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가로, 세로, 그죠?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되잖아요. 볼륨.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length 곱하기 height 곱하기 breadth, 뭐, 이거 그냥 해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성자를 쓸 때 한 번씩 여러분들 헷갈리는 하는 개념이 this입니다. this. 예. 생성자 만들 때 한 번씩 저것게 나와요. this. 자, this가 뭐냐면요. 자, 여기에 new 생성자에 내가 요거 세 개, 가로, 세로, 높이, 요거 값을 갖다 내 초기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규먼트로 초기 값 세 개를 주는 거잖아요. 초기 값,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요걸 갖다가 5, 10, 15라는 어떤 박스를 만들고 싶으면, 그죠? 초기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초기 값을 줄 때 이제 여기다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다 보면 요 이름하고 내가 요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로 있는 요거 이름이 똑같죠? 여기 있는. 그죠? 인캡슐레이션 시킨 length, breadth, height라는 이름하고 이거는 더미 변수죠. 더미 변수. 그죠? 내가 그냥 적당히 정했는데 어떻게 이름이 일치한 거죠?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죠? 하다 보면 뭐 더미 변수로서 그냥 내가 적당히 준 이름하고 실제로 박스에서 중요한 변수 요거하고, 그죠? 우리가 숨겨놓을 데이터 이거하고 이름이 각해 나올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요 this를 써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this는 내가 요 숨겨놓을 데이터에 대한 요 length, breadth, height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그냥 인수로서 온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this를 우리가 같은 이름을 쓸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은 이름을 쓸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length 하게 되면 도대체 뭐야? 요 length하고 이 length하고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분해주기 위해서 this를 붙이게 되면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this라는 걸 앞에 붙입니다. this하고 this dot length 이라면 요 놈은 여기 있는 length고 그냥 length는 요 아규먼트로 받은 length고, 그죠? 구분이 되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this가 생성자 우리가 만들 때 보통 저렇게 이름이 아규먼트하고 실제 변수명이 같을 때는 저 this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this dot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한 개, 박스라는 클래스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클래스. 예. 데이터, 그 다음에 함수들을 갖다가 클래스 내에다가 같이 넣어놨죠. 인캡슐레이션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사용을 이제 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함수를 갖다가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모듈 해갖고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모듈, 저걸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 모듈입니다. 모듈, 테스트라고 그럴까요? 모듈, 예, 테스트라고. 모듈 테스트. 자, 박스인데, 두 개를, 자, 그럼 박스 1, 박스 2.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했죠. 데이터하고 함수를 갖다 같이 넣은 클래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이죠. 저 클래스에 대한, 요게 바로 박스 1, 박스 2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오브젝트가 돼요. 오브젝트. 네, 이제 오브젝트란 말이 이제 나오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브젝트.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막 이런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객체가 바로 뭐냐면 클래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 클래스는 우리 청사진, 우리 집을 지으면 도면 만들죠. 그 청사진의 블루프린트. 객체에 대한 블루프린트. 내가 박스라는 걸 만드는데 어떻게 박스를 만드는가에 대한 그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그거대로 만들어진 집이 바로 객체입니다. 객체. 됐죠? 설계도예요. 설계도. 요거는 그냥 뭐냐면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것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공표라고 그러죠. 공표. 이런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겠노라만 선언한 거지 실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언제 만들어진? 요때 만들어진. 그 만들어진 걸 갖다 우리가 객체라고 그래요. 객체. 네, 그래서 청사진에 따라서 이걸 청사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집이라 생각하면 청사진이라 생각하고 실제 집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됐죠? 오브젝트가 뭐냐 이제 개념 잡혔죠? 이때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이런 모양만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컴파일러한테. 이런 모양만 있다는 거지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개념만 있는 거죠. 개념. 개념에 따라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요거라 이거죠. 요게 데이터 타입으로 왔죠. 그죠? 데이터 타입처럼 와서 요런 박스를 2개 만들고 싶다. 실제로 2개가 만들어졌어요. 박스 1, 박스 2. 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실제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오브젝트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제 2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우리가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 생성자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자, 우리가 볼륨을 계산해야 되니까, 리얼 볼륨.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맨 처음에 우리가 초기값을 줄 수도 있는 이건 초기값을 내가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0.0 초기값을 주고 싶으면 처음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하겠다. 근데 보통 아무것도 안 주면 인테저나 리얼은 0으로 다 그냥 자동적으로 컴파일러가 만들어 버려요. 근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 그 C 언어처럼 C++처럼 쓰기 위해서는 프로시저 블록이 나야 되죠. 그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어떻게 돌아가요? 패럴 프로세싱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냥 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니셜을 집어넣습니다. C 언어처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 begin. 자, 이 박스 1에 하이트. 자, 일단 먼저 써놓고 얘기할게요. 하이트는 5.0. 박스 1에 랭스는 6.0. 그 다음에 박스 1에 브레드스 7.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직접 여기 박스라고 해갖고 박스 1을 내가 이름을 줬죠. 박스 1하고 박스 2개를 만들었잖아요. 박스 1에 하이트는 5.0으로 주겠다. 자, 이렇게 요걸 갖다 우리가 액세스 아프레이트라고 그래요. 액세스.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연산자입니다. 클래스, 액세스, 접근 연산자죠. 접근한다 이거죠.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오브젝트 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접근하겠느냐, 그걸 갖다가 정할 때 쓰는 연산자인데, 박스 1에는 3개의 데이터가 있죠. 하이트, 브레드스, 랭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중에 하이트 데이터를 5.0으로 고치겠다. 네? 즉, 그것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붙이면 됩니다. 점. 그 다음에 랭스는 6.0을 주겠다. 브레드스는 7.0.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아까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었죠. 간단하게 그냥 생성자를 쓰면 되겠죠. 더 쉽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하든가.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박스에 대한 생성자가 우리가 선언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박스 1
박스 1.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죠. 박스 1. 자, 생성자가 있으니까 생성자는 아까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세 개 값을 그냥 쭉 좀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스 1에 요 값을 5.0, 6.0, 7.0. 자, 어느 게 더 좋아요? 생성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죠?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줘야 돼, 내가.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놨으면 매번 이렇게 액세스 연산자는 요걸 써갖고 5.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생성자를 만들어 놨으면 뭐예요? 한 줄로 그냥 끝나죠? 네, 그래서, 이게 더 편하죠.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훨씬 사용하기도 쉽죠. 그 다음에 저 값을 안 주면 디폴트 값으로 뭐 주고 싶다. 내가 이거 값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 값을 아무것도 안 주면 지가 알아서 만들게끔 하는 디폴트 값이 있겠죠. 그거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5.0, 요거 6.0, 요거 7.0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여기다 주면 돼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이것만 잡으면 뭐예요? 5.0, 6.0, 7.0 그냥 잡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걸 쓰든 여러분들 이제 남이 짠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때는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놓기 훨씬 유리하죠.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값을 이런 식으로 박스를 금방 박스 2로는 이제 박스 2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박스 2. 그럼 박스 2는 빠르게 10.0, 11.0, 12.0 이렇게 해서 박스를 갖다 써놓으시고 세 줄 풀렸는데 한 줄로 그냥 그리고 디스플레이 volume of box 1 percent F 박스 1. 자, 박스 1에 뭘 부르면 돼요? 볼륨 계산하는 준 함수가 볼륨이죠. 박스 1 볼륨 자, 이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디스플레이 하고 그러면 요거 메시지 그대로 나오고 퍼센트 F 자리에 뭡니까? 요거 볼륨 값이 뭐죠? 박스 1에 볼륨 함수를 부르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요거 3개 곱한 거 5, 6, 30, 210이죠. 210이라는 값이 디스플레이 그래서 박스 1 볼륨 오브 박스 1 210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디스플레이 볼륨 오브 박스 2 %F 박스 2 볼륨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되죠. 이렇게 데이터고 메소드고 전부 다 액세스 연산자로 가지고 접근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and begin end고 그 다음에 and 모듈 이렇게 프로그램 짜시면 요거 여러분들이 EDA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그대로 그냥 잘 돌아갑니다. 저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캡슐레이션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OP, 요렇게. 오브젝트에다가 지향이 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죠? 오브젝트에 데이터와 메소드가 같이 되어 있는 요것들을 데이터에 메소드를 적용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브젝트에 지향된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OOP입니다. OOP 뭔지 대충 이해됐죠? 오브젝트 상에서 메소드를 적용해서 가공을 시켜서 우리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